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여사입니다. 조금 전에 정말 15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시스템이 뻥 나가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좀 쓰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열심히 15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E9 비자 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F2R 비자도 있고요. 또 E74 비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최종 목적인 영주 자격을 신청했을 때 지금 F2R 비자가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아니면 E74 비자가 좀 도움이 될까?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E9 비자 가지고 계시다. F2R이 좋은지 E74 비자가 좋은지 영주 자격을 신청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게 좋을 건지 자, 강의를 늦기 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F2R 비자는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고성 지역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 특화형 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고 지금은 선발은 지역 특화형 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근데 인구 감소 모든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10월 달부터는 이제 이전에 지역 특화형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이 되었지만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 F2R 비자를 신청할 것이냐, 아니면 E74 비자를 신청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갈래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E74 비자는 지금 2023년 들어서 7월까지 5천 명을 소진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게 3분기 언제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4분기 이렇게 해서 3만 명을 더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52점 이상이면 이제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상당히 가능성이 엄청 높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 자, 내년부터는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이제 E74 비자로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74 비자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고요. 또 E9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F2R 비자로 신청하시면서 지역 특화형 비자로 이렇게 F2 비자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F2R 비자의 연장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 총소득의 지금 70%는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지난 70%인 약 3천만 원 정도의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연장이 되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만 E74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점 이상이면 신청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 인원으로 따지면 신청도 가능하겠고, 그다음에 연장 같은 경우도 52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으로 보면 어, E7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또는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2,600만 원 정도의 그 1년 소득이 2년간 있어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최저임금으로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예, 월 최저임금의 12배가 되는 거죠. 지금 2,400 정도 되는데 요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3분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지침이 새로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하지만 이건 제가 가능성하고 예측을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적으로는 지침이 나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님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살짝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언제까지나 이건 예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이제 지침 3분기 4분기에 적용할 지침이 발표가 되면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F2R의 장점은 뭐냐? 아시지요? 자, 배우자를 초청을 해서 F2R 비자로 변경한 다음에 관할 출입국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합니다. 체류적인 활동 허가는 어떤 거냐면 이제 출입국 관리법 20조에 나와 있는 건데 원래는 F1 비자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데 지역 특화형 F1R F2R 비자의 배우자 비자인 F1R 비자는 단순 노무 직종에 한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아니면 C3 비자로 입국하고 나서 F1R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면 근처의 회사에서 단순 노무 직종을 찾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E74 비자의 배우자는 F3 비자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인 20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 가능할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 배우자 합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소득을 같이 합산을 할 수 있어요. 합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가 F51 일반 영주 자격입니다. 그래서 F2R 비자로 변경을 하신 분이 F2R 비자로 F2R 또 시작됐나? F2R 비자로 GNI 1배 이상의 소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합해서 GNI 2배 소득인데 현재 8,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 특화형에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조금 느슨하게 GNI 2배가 아닌 1.5배라든가 GNI 1배라든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침이 변경된다면 F2R 비자도 굉장히 영주 자격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정책본부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나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는 GNI 2배 소득으로 F2R 비자 또 F1R로 소득을 해야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74 비자는 이제 5년이 지나면 F299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5년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배우자가 F3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끝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F2 비자로 변경하기 전에 E74 비자에서 GNI 1.5배니까 한 6,500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 6,500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6,500에 이제 본인 자산 3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 혼자 신청하지 마시고 배우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가 끝나면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F299는 직업 제한이 없어요. 특히 제조업이면 이센프가 제조업에서 일을 하셨다 그러시면 F299 어느 곳에 있든지 F299으로 제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배우자도 단순 노무 직종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 직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핸드폰 파는 것도 단순 노무 직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E74 비자는 F299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E74 비자가 F2R 비자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74 비자가 만약에 된다면 나중에 지역에 옮길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최근에 E9 비자 근로자에 대해서 지역 제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 때 시작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역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E9 비자 근로자는 다른 회사 구할 때 인천, 경기, 서울 내에서만 하는 거고 충청도의 E9 비자 근로자가 회사를 바꾸는 경우에는 충청도 안에서만 이제 비자 신청 또 회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이전에는 E9 비자 근로자가 또는 E74 비자 근로자가
그 이적 동의, 내가 회사를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현재 회사에서 이적 동의가 필수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적 동의가 필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된다면 E9 비자 근로자가 지금 경기도에서 만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것이 전라남도다. F2R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적 동의 회사 그만둬야 되고 그 다음에 구직 기간을 거쳐서 F2R 회사를 구하고 또 F2R 추천서 신청하고 비자 변경하는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지역이 다르잖아요. 만약 경기도다면 전라남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E74는 그나마 장점이 있죠.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적 동의를 받아야 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결국은 D10 비자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구해서 다시 F2R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생각해 보시고 E74 비자에서 F299 비자 변경할 수 있고 또 F299 비자에서 F2R 비자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혜택이 E9에서 E74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다. 다만 F2R 비자에서는 E74 비자로도 못 가고요. 또 E9 비자로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요. 또 F299도 해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299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이제 E1 비자부터 E7 비자 또 D1 문화예술인데요. 그 다음에 D5 뉴스 커버리지부터 D9 이제 무역하는 분들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F2에서 F299 비자로는 절대 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비자가 무엇일까? E9 비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F2R도 가능하고 E74도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땐 E74 비자가 상당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74에서는 자 F299이 될 수도 있고요. F2R 비자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자, 어차피 E74 비자 가지고 F299 하더라도 영주 자격을 신청하려면 똑같습니다. F51 비자로 해야 되는데 GNI 2배 소득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다만 F299의 장점은 뭐라고 그랬죠? 이번에 최근에 제접이면 제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사업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F299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E74로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F2R 현재 지침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F2R이 조금 더 불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부분들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F2R은 E9 비자 E74에서 바로 이제 거주 비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E9에서 할 수 있는 비자가 E74 비자도 되고 F2R 비자도 되고 E74 비자가 되면 F299 비자라는 부분도 할 수도 있고 또 F2R 비자로 신청이 또 가능하잖아요. 가장 유리한 측면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침은 항상 변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E9 비자에서 F2R이든지 E74 비자에서 F2R 비자로 변경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연장할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점, 현재 지침상으로는 GNI 2배 소득이 있어야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더라도 F2R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전라남도면 전라남도를 벗어날 수 없는 지역적인 단점이 있다. E74는 회사를 그만두고 만약에 다른 회사를 구하게 된다면 다른 회사는 전국에 있는 회사를 구할 수 있고 또 5년이 지난 다음에 F299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제조업 안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든 이제 제조업을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사업도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이 영주 자격, 특히 영주 자격 중에 F51 비자라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F2R 비자도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지 그리고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GNI가 1.5배 이하로 떨어질지 아니면 현재처럼 GNI 2배로 유지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F2R 비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비자들은 F51
E741 비자 하나밖에 없고 G9 2배다 현재는. 하지만 E7-4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들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F2R 또는 E7-4, E9 비자 자체로도 한국에서 유학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학 활동과 연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유학 활동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영주 자격을 준비할 것인가는 다음에 제가 강의로 설명해 드리겠고요. 지금 8,220명 정도의 이제 여러분들의 구독을 하고 있어요. 영상은 392개, 이거 포함하면 393개가 되겠고요. 곧 400개가 됩니다. 여러분의 힘에 따라서 제가 열심히 지금 강의를 만들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계신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10,000명 정도 만들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친구분들, 지인분들에게 좀 홍보 좀 해주셔서 이제 저희 유튜브 강의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F2R 비자와 E7-4 비자, E9 비자에서 선택 가능한 비자군을 설명해 주면서 영주 자격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여사 사무소의 장관이 행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